교수님, 안녕하세요. 의학계의 흥미로운 연구를 파헤쳐보는 메디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희귀하지만 네, 특히 소아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최신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아 재발성 연골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인데요. 교수님, 이 질병 이름부터가 너무 생소해요. 어떤 병인가요? 네, 이 연구원 좋은 주제를 가져왔군요. 재발성 연골염, 그러니까 RP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연골, 즉 물렁뼈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아, 자가 면역 질환. 네,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의 연골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소아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5% 미만으로 5%요? 정말 적네요. 희귀 질환 중에 희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라고 하면 보통 귀나 코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요. 그럼 증상도 그 부위에 나타나겠군요. 정확합니다. 논문을 보면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양측성 2개 연골염이거든요. 이게 소아 환자의 69%에서 나타났는데, 와, 69%면 꽤 높네요. 네, 쉽게 말하면 양쪽 귓바퀴가 갑자기 막 빨갛게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이걸 그냥 단순 피부염이나 벌레 물린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그 외에도 코연골 한 62%, 그리고 기도 같은 호흡기 연골 63%, 이쪽에도 염증이 잘 발생합니다. 아니, 귀가 좀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심각한 병을 의심하기는 정말 어렵겠는데요. 그래서인지 논문에서도 평균 발병하고 진단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1년 동안 병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질병 관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진단이 늦어지는 동안 연골 손상은 계속되죠. 코 연골이 손상되면 코가 주저앉는 안장코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건 이 호흡기 연골이 약해지는 겁니다. 숨 쉬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심하면 그냥 허물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사실 논문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데이터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소아 환자의 38%, 네, 38%.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호흡곤란 때문에 목에 숨기를 내는 기관 절개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인 환자는 6%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럼 왜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기도가 좁고 아직 발달 중이라서 이 연골의 염증하고 부종에 훨씬 취약해요. 아, 그러니까 성인한테는 조금 불편한 정도의 염증이 아이에게는 기도를 막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는 소아 재발상 연골염이 결코 어른병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아, 병의 심각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치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나요? 과거에는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항염증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거의 유일한 주력 치료제였죠. 이번 논문에서도 보면 91%의 환자들이 이 약을 처방받았어요. 하지만 증상이 개선된 경우는 66% 수준에 머물렀고, 효과가 완벽하지는 않군요. 게다가 스테로이드를 장기 사용하면 나타나는 성장 부진이나 감염 위험 같은 부작용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효과는 불완전한데 부작용 위험은 크다니. 정말 새로운 대안이 절실했겠네요. 그렇죠. 이 논문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었나요? 네,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단클론 항체라 같은 생물학적 제제의 눈부신 활약입니다. 아, 생물학적 제제요? 이 약물을 사용한 환자 그룹은 무려 87%에서 뚜렷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66%에 그쳤던 스테로이드와 비교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단클론 항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스테로이드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마치 융단 폭격처럼 염증과 관련된 모든 걸 억제한다면, 네, 융단 폭격. 단클론 항체는 정밀 유도 미사일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핵심 원인 물질, 예를 들면 종양괴사인자, TNF 같은 단백질만 딱 정확히 찾아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 논문에서도 인플릭시맙 같은 TNF 억제제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 논문을 읽다가 뎁손이라는 약에 대한 언급도 흥미로웠어요. 아, 뎁손. 네. 예전 진단 기준에는 이 약에 대한 반응 여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사장된 치료법이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논문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뎁손의 사용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와, 단 한 건이요? 이게 바로 의학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스스로를 교정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연구는 과거의 진단 기준 역시 최신 지견에 맞춰서 업데이트돼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아 재발성 연골염. 이게 귀의 통증 같은 흔한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진단이 늦어지면 치명적인 호흡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희귀 질환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단클로낭체라는 이 정밀한 신무기 덕분에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논문은 흩어져 있던 희귀 질환의 증례들을 쫙 모아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지하게, 이 논문은 평균 진단까지 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아이가 반복적으로 귀의 통증과 연증을 호소한다면 우리는 언제 단순 염증 이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전문가를 찾아야 할까요?